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6월 3일, 지금 현재 시간 9시 2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LG전자예요. 예, LG전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참 어지간히도 안 가더라고요. 근데 또 안 가는 요인들이 너무 또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어,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언제쯤에서나 좀 괜찮아질지,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은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LG전자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LG전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뭐 매출뿐만 아니라 매출액 측면에서는 글로벌 1위에 이미 올랐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전 부분이요. 가전 부분에서의 매출액 부분은 세계 1위에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까지도 잡았죠. 자, 특히 이 가전과 TV의 믹스 부분, 이 부분은 뭐 가히 월등하다, 압도적이다 라고 볼 정도로 상당히 그런 탄력을 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어렵다. 종목을 설명한다는 게 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이번 방송은 LG전자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 개인적인 의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해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시점은 6월 3일 9시 2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주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LG전자가 지난 1분기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소 지지부진합니다. 사실은 설명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앞으로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올해 4조 원의 이상을 보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때 VC 사업 부분에서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지지부진해? 왜 빠지는 거야? 이 Y,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면은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것까지 함께 어우러지면서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는 게 맞아요. 자, 일단 스마트폰 사업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까지 정리가 완료돼서 7월부터 시작되는 이 3분기 때는 아마도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의 어떠한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거의 없어질 겁니다. 거의 없어진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실적 부분에서 그동안 악성 적자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갈만하면 이놈은 스마트폰 때문에 못 간 게 지금 몇 년째였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가전 부분은 수익성을 잡았죠.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익성, 이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매출 부분은 이미 진즉에 글로벌 전세계 1위 사업의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장도 고성장이죠. 특히 TV 부분, 특히 OLED TV가 이 대중화 원년이 올해라고들 하죠. 그러면서 어떤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따졌을 때 100만 대를 갖다 판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대를 판매하는 것이, 판매했다가 아니라 100만 대를 판매하라는 게 목표다라고 하더라고요. 분기별 100만 대면은 정말로 원년, 대중화 원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일단 시장에서는 대략
17조 원, 매출은 17조 원. 그러니까 1분기와 거의 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안팎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거죠. 과거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다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쪽 이제 OLED TV를 비롯한 이런 고가의 어떠한 브랜드, 특히 렌트 부분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도 예, 긍정적이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곁들여서 2분기까지는 시장 컨센의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런 부분들은 다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됩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뭔가요? 기존에는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 부분에 대한 어떤 곁다리와 그 다음에 애플카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러한 실적 개선과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져서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신이죠. 확신. 이 확신은 결국엔 뭐죠? 예,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그러면서 예, 플러스 알파의 어떤 모멘텀이 더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3분기 내지 4분기로 시장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VC 부분에서의 턴어라운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증권사에서 3분기냐 4분기냐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어떤 곳에서는 3분기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4분기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나뉘고 있어요. 예, 나뉘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의 어떤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원동력은 개인적으로는 뭘 보냐면은 렌트 부분이랑 예, 렌트 부분에서의 성장. 요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4화를 걸고 열심히 홈쇼핑이나 아니면 광고 자체를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죠. 예, 대형 가전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통으로 렌트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렌트 부분에서의 성장과 그 다음에 VC 전장 부분에서의 성장 부분이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 시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게 언제 시작될 거냐 이거예요. 시장에서는 이 수치를 보고 그리고 이익 전망치를 갖다가 올려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분기 정도가. 지금 2분기가 끝나가는 6월인데 아니 이때쯤이면 3분기가 바로 코앞인데 주가가 선반영하려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일단 논란이 있죠. 일단 3분기냐 혹은 4분기부터냐 턴어라운드가 VC 턴어라운드가 이 논란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 논란은 뭡니까? 바로 해외 공장 부분에서의 셧다운입니다. 예, 해외 공장 부분에서의 셧다운. 이 부담 요인이죠. 예, 일부 인도 공장은 또 셧다운 됐다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하고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죠? 삼성전자하고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든 백신 공급이 확산이 돼야 될 거예요. 이것도 하반기죠. 그죠? 예,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해외 공장이 있는 뭐 인도나 동남아 이쪽, 예,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공장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시간에 해결해 줄 요인이라고 봐요. VC 당연히 시간에 해결해 줄 요인이라고들 다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바로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 예,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원부자재 시장, 예, 원자재 시장에서의 어떠한 상승 있죠. 이 상승 부분이 점차 좀 완화되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지 주가가 폭발할 수 있고 여기에 뭐 애플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죠? 애플카 같은 경우는 그냥 그쵸. 예, 되면 좋은데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주가가 여기서 안 된다라고 너네들이랑 안 해 이것만 안 나오면 돼요. 그죠? 예, 이것만 안 나오면 됩니다. 예, 그럼 뭐 주가에 반영된 것도 별로 없는데 뭔 상관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보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매수가 계속 또 유입되고 있었겠죠. 그쵸? 예.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덤이다라는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다음 나머지는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적인 것을 풀어봐야 돼요. 일단 뭐 20주선은 깨진 상태입니다. 그죠? 20주선은 깨졌는데 월봉에서는 지금 5주선 위에서 깨작깨작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조정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래요. 삼성전자하고 비슷해요. 예, 근데 SK 하이닉스는 밑으로 좀 이렇게 빠졌죠. 즉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LG전자라든지 비슷하게 견고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매 한 가지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이걸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언제쯤일까? 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분봉 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거를 갖다가 여기 61선인데 81선을 맞춰놨어요. 대형주를 보실 때 61선도 좋지만은 의외로 81선도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81선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는 81선을 올라탄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81선 올라탄다 바로 가는 것보다는 81선 올라타가지고 또 위에서 이렇게 깨작거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요렇게 현대차와 같이 현대차와 같이 올라탔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일정 기간에 그 어떤 그 기간 동안의 기간 조정이 있죠. LG전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까지의 기간이 좀 있을 겁니다.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또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차피 저평가예요. 글로벌 피어그룹, 그러니까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LG전자는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다만 언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6월 때까지는 좀 기다려. 6월 한 중후반? 중후반까지는 좀 기다려 보면서 공급망 부분 있죠. 공급망 부분, 즉 아시아권의 백신 공급이 이제 될 것이다. 물꼬가 틀 거예요. 언제부터? 3분기부터 혹은 4분기부터 이게 어떤 확정적으로 나와주면서 공장 가동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 이 부분과 함께 3분기 VC 부분이 확실히 턴어라운드다. BEP에 맞춰진다. 뭐 이제 이런 어떠한 확정적인 그런 그 전망이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강하게 돌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일단은 여기에 이제 그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가격이 전이가 되는지 여부, 요런 부분을 또 지켜보겠죠, 시장은. 그러면서 얘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하고는 전혀 문제 없어. 그리고 공급망 훼손, 이 공급망 훼손이 사실은 원부자재 가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시스템 반도체가 공급이 잘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저쪽 실리콘 웍스가 만들고 있는 거죠. DDI 칩. 이 DDI 칩, 이게 OLED에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DDI 칩이 없다 보니까 뭐 DB 하이텍 이런 데에다가도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이 공급망 훼손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모든 그러한 부분들,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주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긍정적이 되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쉽게 하락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쉽게 하락할 것 같지도 않지만, 또한 이런 것들이, 이런 세 가지 요인들, 이 동남아 백신 부분, 그 다음에 VC 부분에서의 어떤 턴어라운드와 그 다음에 렌트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 가속화, 그리고 이 공급망 훼손 부분, 병목 현상이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OLED만 가지고 얘기한 건데 다른 부자재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부품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는 분명히 될 겁니다. 해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그 전까지는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여기 14만원에서 16만원 요 사이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3분기 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아마 이거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저랑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래도 확인 차원에 설명드렸고, 분봉에서도 이게 120분봉이거든요. 120분봉에서 장기 분석 안에서 이렇게 지금 머물고 있어요. 머물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 마지노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변곡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모든 선들이 요렇게, 이 선들이 요렇게 모여지는 요 시점이 있어요. 요게 6월 말을 가리켜요. 지금 6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잘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 포인트로 해서 기술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유민아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